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도형이나 글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트랜스폼은 상태 변화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걸 배우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제가 뭐 트랜스폼, 예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컴포지션은 뭐냐면 그림이나 글자를 쓰고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림이나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지션 설정 먼저 배워볼게요. 일단 컴포지션 설정하실 때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설정이 뜨게 됩니다. 요거 말고도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3번째 버튼 있죠? 요걸 누르셔서 컴포지션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바 상단에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가 편하니까 컨트롤 N을 눌러서 꺼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설정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은 기초를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거를 외워야 한다, 강박증 이렇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컴포지션 네임, 그림 그리는 공간 이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컴프 1이라고 기본 이름으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에 보시면은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영상 규격이나 세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세팅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설정하는 걸 배워야겠죠. 직접 설정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width과 height 값이 있는데, 영상 만들려는 영상의 가로 크기, 그 다음에 세로 크기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업로드 하느냐에 따라 영상 크기는 다르겠지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6대 9 비율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크기가 1920, 1080 사이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1280, 720도 있어요. 1280, 720이나 1920, 1080 둘 다 16대 9 비율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걸로 해볼게요. 1920, 1080.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다. 그럼 인스타 라이브는 세로로 길고 인스타 기본 포스트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걔네에 맞는 규격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곳에 인스타그램 영상 사이즈 검색하면 나오니까 업로드 하려는 곳에 맞춰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픽셀 애스펙트 레이시오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사진이나 영상을 키워보시면은 모자이크처럼 깨지잖아요. 모자이크들이 픽셀이에요. 작은 정사각형의 점들이 모여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를 구현을 하는 건데, 그 작은 점들이 여기 보시면 스퀘어 픽셀, 이렇게 정사각형이어야지, 예를 들어 비율이 1대 0.91, 1대 1.2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가로 세로가 1대 1이 아닌 거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에펙에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린 다음에 회전을 시키거나 돌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옆으로 늘어나거나 모양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애초에 없게 하려면 여러분의 픽셀 비율을 1대 1인 정사각형, 스퀘어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비율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왜 쓰냐고요? 얘네는 여기 프리셋 중에 쟤네랑 이름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특별한 픽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영상 일한 지도 지금 거의 7년이 됐는데 쓴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퀘어 픽셀로 해두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초당 움직이는 이미지의 개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 이런 거 영상 보시면은 조금씩 동작 다른 그림들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촤라라락 움직이면 갑자기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1초에 30장, 60장을 빠르게 차라라락 찍은 다음에 그 조금 동작 다른 사진들이 재생이 되면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초에 움직이는 사진, 이미지의 개수라는 뜻이고요. 1초에 30장이 움직이는 거랑 1초에
60장에 움직이는 거랑 부드러운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값이 높을수록 실사 같은 느낌이 나고요. 낮을수록 끊기거나 약간 스탑 모션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높이면 어차피 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괜히 작업만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24, 30, 60 프레임이고요. 24 프레임은 뭐 뮤직비디오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30 프레임은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고 60 프레임은 다큐멘터리나 진짜 자세한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 초실사 같은 느낌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우리는 30 프레임으로 해줄게요. 30프레임을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 뭐 30프레임이랑 비슷하게 뭐 29.97프레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4프레임 얘랑 비슷하게 23.976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드롭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0.03 이렇게 미세하게 버리는 프레임인데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23.976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컴포지션이 23.976이면 되는 거고 촬영본 영상이 29.97이다. 그럼 29.97에 맞추면 돼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영상이 있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따로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딱 맞는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0, 24, 60 이런 식으로요. 너무 깊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레졸루션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해상도예요. 근데 영상을 이제 뽑아서 출력하는 결과물의 해상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리 보기 화면 화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설정하고 나서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상도는 최대로 해놓을게요. 작업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재생이 느리다. 그럴 때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의 시작 시간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0초에 시작하게 설정을 하겠죠? 저도 0초 말고는 다른 시간으로 설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0초로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듀레이션은 영상의 총 길이에요. 내가 만들려는 영상의 총 길이. 그래서 지금 10분초 프레임 넘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시간이면 여기다 1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10분 만들 거면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10초 만들 거면 여기다 세 번째에다가 1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넘버는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영상을 만든다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30의 반인 15를 입력하면 0.5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5초의 영상을 만든다. 물론 그런 단위로 만들진 않지만 보통 10.5초로 만든다 하면은 10초 15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10.5초인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프레임까지 이렇게 굳이 설정하지 않고 보통 초 단위로 맞춰서 여유롭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요. 바ck그라운드 컬러는 내가 만든 컴포지션의 배경 색깔인데요. 여기에서 설정하셔도 되고 저는 보통 솔리드 레이어로 만들기 때문에 배경은 거의 대부분 항상 검정으로 둡니다. 그럼 검정으로 두고 OK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새로운 컴프 1 제가 만든 거 생성된 거 보이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지금 생성된 거 보이고 그다음에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화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화면에 패널에 딱 맞추고 싶으면 엔터 밑에 쉬프트 물음표 그리고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보세요. 마우스 휠, 엔터 밑에 쉬프트 물음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긴 컴포지션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에 있는 기능을 골고루 익힐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아까 우리 만든 컴포지션 있잖아요. 10초로 설정한 거 여기다가 할 거고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툴박스에 T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이게 글자를 쓰는 툴이에요. 타입 툴. 요거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다 글자를 쓸 건데 일단 그 전에 여기 캐릭터 패널 있잖아요. 이거 초기화 한번 하고 같은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캐릭터 패널에 요 세 줄짜리 버튼 눌러서 맨 밑에 보면 리셋 캐릭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처럼 한글 폰트가 한글로 안 뜰 거거든요. 이렇게 한글로 보고 싶으시면 다시 여기 세 줄짜리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서 세 번째 Show Font Names in English, 영어로 폰트 이름 보기인데 이걸 꺼버리면 그 나라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껐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여러분 하고 싶은 폰트 아무거나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저는 비트로코어라는 무료 폰트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곳에 뭐 비트로코어 폰트 다운로드 치면 나오겠죠? 다운받아서 뭐 설치하신 다음에 똑같은 폰트로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컬러는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 면색으로 넣는 거고, 이건 글자에 선색 넣는 거예요. 전 면색만 넣고 싶어서 면색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일단 한 100픽셀 정도 해볼게요.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타입 툴이 지금 해제됐는데 제가 이 타입 툴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A라고 써볼게요. 너무 작죠? 요 A 레이어 생긴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정할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300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실수로 여기 뭐 레이어가 잘못 생성됐거나 지우고 싶으시면요, 요거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글자 위치를 옮겨줄 건데 너무 위로 가 있잖아요. 옮길 때는 이 툴박스에 선택 툴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볼 건데, 레이어 복사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든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똑같은 게 하나 복사되고, 지금 포개져 있어서 그런데 옮기면 이렇게 있죠, 똑같은 게. 딜리트해서 지워볼게요. 근데 보통 에펙은 컨트롤 C, 컨트롤 V 안 쓰고, 왜냐면 두 번 눌러야 되잖아요. 컨트롤 C 한 번, 컨트롤 V 한 번. 그렇게가 아니고 요 레이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복사 붙여넣기가 한 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D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번에 한 다음에 옮겨줄게요. 쉬프트 누르면 반듯하게 옮겨집니다. 얘 수정할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E라고 바꿔볼게요. 다시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예쁘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예제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제가 그렸잖아요. 이것도 그려볼게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도형 처음 그릴 때 맨날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글자나 뭔가 다른 걸 선택한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도형 그리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스크라고 해서 여기 마스크 뜨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르는 기능이나 아니면 도형끼리 합쳐지는 기능이 생성돼 버려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 이렇게 됐다면 이 마스크 1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선택되면 얘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이 해제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쉐임 레이어 이렇게 도형으로 따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선택하고 딜리트 할게요. 일단은 사각형을 저는 그릴 거고요. 여기 도형 모양 있잖아요, 사각형. 꾹 누르면 여러 가지 도형 뜨죠? 일단 사각형을 꺼내고, 그 다음에 저는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 보시면 필이 면색,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선색이에요. 저는 면색만 넣을 거기 때문에 필에 네모칸을 눌러서 넣어볼게요. 컬러를. 여러분 하고 싶은 컬러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선색도 넣고 싶다면 여기다가 선색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는 도형이 나오겠죠? 만약에 선을 빼고 싶다 하시면은 뭔가 색을 빼고 싶을 때는 글자를 각각 클릭하시면 돼요. 면이든 선이든. 그래서 스트로크 글자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빨간 대각선 있죠? 이게 색깔을 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OK를 하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죠. 여기 화면에 원하는 위치쯤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위치 옮기고 싶으면 선택 툴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글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제가 예제 뭐 기초 강좌 이렇게 써놨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 툴로 클릭해서 기초 강좌 이렇게 써주고, 글자가 좀 크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니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 크기 줄여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시고 선택 툴로 잡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일단 그리는 건 끝이 났네요. 이제 드디어 움직여 볼 건데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앵커 포인트 설정을 항상 잘 한 다음에 나머지를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앵커 포인트가 뭐냐면 레이어의 중심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A 글자가 선택을 해보면 여기 밑에 무슨 타겟 모양 점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앵커 포인트. 여기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여기로 설정돼 있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 얘를 돌릴 때 여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데 제가 만약에 이 앵커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설정을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거 로테이션에만, 이게 회전하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기능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 기준점이 가운데 있으면 이 글자를 확대했을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 기준을 앵커 포인트를 밑에다 맞췄다 그러면 밑을 기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든 로테이션이든 여러분이 움직임을 주시기 전에 앵커 포인트를 항상 먼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앵커 포인트 A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레이어 화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레이어에서 A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가운데로 옮기고 싶을 때 한 번에 하는 단축키는 Ctrl Alt Home 요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옮겨지죠? 만약 여러분이 직접 옮기고 싶다 하면 여기 툴박스에 이렇게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해서 단축키 Y라고 써있죠. 이렇게 생긴 게 앵커 포인트 옮기는 툴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잡고 옮겨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하면은 스냅이라는 게 활성화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착착 붙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다가 맞춰줄게요. 요 2도 선택을 하고요. 얘도 가운데 맞출게요. Ctrl Alt Home. 그 다음에 요 기초 강좌 글자도 선택하고 Ctrl Alt Home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은 어디로 커지게 할 거냐면 여기 예제 보시면요. 요 기초 강좌의 요 직사각형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커지거든요. 그 말은 앵커 포인트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 선택하고 요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왼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컨트롤 누르면 깔끔하게 딱 붙겠죠. 컨트롤 눌러서 스냅. 그래서 안전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클릭해서 A는 가운데, 2도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기초 강좌도 가운데인데 직사각형은 왼쪽에 가게. 그래서 이제 앵커 포인트 설정을 했으니까 움직여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요 A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A를 선택을 하시고 포지션을 꺼내 볼 건데 꺼내실 때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요 부메랑 같은 모양 있잖아요. V 모양 같은 거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옵션을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피고 들어가서 트랜스폼 옵션에 가서 꺼내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하셔도 돼요. 단축키는 포지션은 P입니다. P. 앞 글자 똑같이 P. 이렇게 누르면 포지션만 깔끔하게 꺼내지죠. 그럼 얘를 움직여 볼 건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포지션 옆에 보시면은 숫자 2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X 좌표 값이에요. 좌우 위치 값. 그래서 이렇게 당겨보면 좌우로 움직이고 컨트롤 Z에서 되돌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Y 좌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할 거면 이 툴박스에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 요걸로 잡고 움직이면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걸로 해볼게요. 마우스 휠로 화면 좀 뺄게요. 얘가 왼쪽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간순으로 찍어볼게요. 그래서 A를 잡고 Shift 누르고 왼쪽 바깥에 놔줘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죠. 이 파란 색깔.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찍는 위치를 정하는 애예요. 키프레임을 지금 찍을 건데 얘를 0초에다가 두고 포지션 옆에 시계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키프레임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지금 인디케이터 있던 위치에 다이아몬드가 찍히죠.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0초에 이 레이어 A가 요 좌표값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초 뒤에 오른쪽으로 가게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1초 뒤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Shift 누르면서 반듯하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1초에는 요 위치 좌표에 있겠다라고 애프터 이펙트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0초에는 왼쪽에 있겠다, 1초에는 오른쪽에 있겠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0초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재생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잘못 찍었다, 다시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부분 수정하실 때는 이렇게 키프레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신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되고요. 초기화 하실 거면은 아까 이 시계 버튼이 키프레임 활성화, 비활성화라 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아예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찍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연습해보세요. 0초에 이렇게 인디케이터 두고 포지션에 시계 버튼 누르고 밖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럼 0초에 여기 있겠다 표시인 거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1초로 옮기고 A를 잡고 Shift 누르고 반듯하게 옮기면은 1초엔 여기에 있겠다. 키프레임 표시 2개 찍었고 재생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2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하면 돼요. 선택하고 P 눌러주시고요. 단축키 혹시 안 먹히시면은 영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한글이면은 P 포지션 눌러도 안 뜹니다. 이번엔 거꾸로 찍어볼게요. 꼭 시간을 시간 순으로 안 찍어도 되거든요. 난 정확히 이 위치에 완벽하게 돌아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도착하는 시간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초에다가 인디케이터 두고 포지션 시계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0초로 가서 인디케이터 두고 2를 잡고 Shift 누르고 오른쪽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원래 제가 놓았던 위치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테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제 보시면요. 이 글자들이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회전을 해볼 건데 A 먼저 또 해볼게요. A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 단축키는 R 누르면 돼요. R. 그래서 R 누르면 로테이션이 뜨는데 아까 찍었던 포지션이 사라졌잖아요. 동시에 같이 보고 싶으면요. 제가 다시 P 눌러볼게요. 포지션 꺼냈고 동시에 같이 꺼낼 거면은 Shift 누르고 R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로테이션 옆에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0x는 회전값이에요.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바퀴수고 뒤에 있는 숫자는 각도값이에요.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각도로 돌릴 때. 그래서 저는 얘를 반 바퀴 돌렸거든요. 0초에 인디케이터 두고 로테이션에 시계 버튼 이거 눌러주고 값을 18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뒤집혀 있죠. 움직여 보면은 그럼 지금 키프레임이 하나만 찍혀 있으니까 계속 뒤집힌 상태밖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돌아와야 되니까 1초에 가서 돌아오게 할 거니까 1초에 인디케이터 두고 로테이션을 0도로 바꿔줍니다. 0하고 엔터. 그러면 뒤집힌 180도에서 0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전 지금 얘 회전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오른쪽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돌았으면 좋겠어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플러스 180에서 0도로 돌아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디케이터를 정확히 그 수정할 위치에 맞추고 값을 바꾸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80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쓰기가 되면서 수정이 되거든요. 회전 방향 왼쪽으로 도는 거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옆에다가 또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정확히 할 거면 이 시작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설정 값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180 아니면 뭐 마이너스 180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겠죠? 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로테이션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선택하고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을 포지션과 함께 동시에 꺼내주고 2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할 거라서 0초에다가 인디케이터 두고 로테이션 시계 버튼 누른 다음에 2는 A랑 반대로 180도로 입력해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1초에 가서 인디케이터 둔 다음에 로테이션을 0도로 바꾸고 엔터 해줄게요. 그럼 키프레임이 180에서 0으로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오겠죠? 지금 보시면 요 키프레임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요 다이아몬드 모양은 등속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속도가 일정한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는 느낌인데 완성본 예제는 제가 가감속 키프레임 이지이즈라는 가감속 키프레임으로 바꿔주고 그래프도 조정을 해가지고 애들이 훨씬 뭔가 이렇게 샥샥 찰진 느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조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 얘네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등속, 리니어, 일정한 속도 상태인 이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잡아줄게요. 한 번에 바꾸게.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키보드에 F9 버튼이 있어요. F9번.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키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감속이라는 키프레임이에요. 이지 가감속 키프레임. 다시 등속으로 바꾸고 싶으면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다시 F9 누르면 가감속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아까 등속일 때보다 약간 좀 더 매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프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되게 자세히 봐야 차이가 보이고 그래프 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잡고 들어가서 조정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할 거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래프 에디터 버튼 있죠. 그럼 이렇게 가속, 감속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랑 그래프 모양이 다른 분들은 속도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밸류 그래프라고 해서 값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 변경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패널 빈 공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 뜨고요. Edit Speed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 하단 점을 클릭해서 당기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한 개씩밖에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같이 지금 여러 개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조정할 거면 드래그해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점을 잡아보세요. 드래그해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전체 그래프가 한 번에 잡히고 오른쪽에 핸들을 이 동그라미 점을 당기면 이게 핸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래프가 당겨져요. 그러면은 초반에 엄청 빨랐다가 나중에 엄청 느려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생해보면 차이 보이시죠? 확 들어왔다가 스르륵 느려지는 거.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나갈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지금 시간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완성본 예제에서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보이죠? A 하나, E 하나. 여기 보면 키프레임이 0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작과 끝이 같은데 다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E라는 이 레이어에 키프레임 4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살짝 당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 시간이 A가 더 빠르겠죠. A는 0초부터 1초까지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E는 15프레임에서 1초에 15프레임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재생하면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 15프레임이 뭐고 1초는 뭔가 하실 텐데요. 제가 이거 타임라인 좀 확대해 볼게요.
요 타임라인 확대 축소 단축키는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요거 눌러서 확대 축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산 모양 있죠? 요거 움직여서 조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프레임은 뭐냐면 아까 우리 컴포지션 이거 설정했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설정 볼게요. 이 컴프 1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컴포지션 세팅 이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1초에 30프레임을 움직이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30이 1초라는 거예요. 30프레임이. 그래서 지금 10, 20, 30프레임에 1초고 또다시 1초에서부터 10, 20, 30일 때 2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1초가 30프레임인 상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컴포지션을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다. 그럼 보시면은 10, 20, 30, 40, 50, 60일 때 1초고 다시 10, 20, 30, 40, 50, 60일 때 2초가 되는 거예요. 전 다시 원래대로 30프레임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30프레임 상태일 때는 0.5초가 15프레임인 거죠. 사각형 애니메이션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앵커 포인트 왼쪽으로 맞췄잖아요. 그래서 커지는 거니까 스케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S를 누를게요. 이제 스케일이 꺼내지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2개가 있죠. 첫 번째 숫자는 가로 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세로 값이에요. 가로 세로인데 지금 여기 체인 모양이 연결돼 있으면은 가로든 세로든 숫자 하나를 당기면 묶여있는 상태니까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값이 커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체인을 깨버린 다음에 값을 움직이게 되시면은 보면은 가로, 세로가 따로 커지는 게 보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 가로로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인을 깬 다음에 가로값만 조정해서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 체인을 깨버리고요. A2 나오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서 찍어볼게요. 1초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1초에 인디케이터를 둔 다음에 스케일에 시계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체인이 깨진 상태에서 X값을 0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가로가 0이니까 여기 가로가 0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초 뒤로 갈게요. 1초 뒤면 2초겠죠? 여기 2초로 가서 가로값에다가 100을 입력해서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로가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혹시 좀 모자라신 분들은 꼭 100에 안 맞춰도 되고 값을 더 늘려서 여기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조금 길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100이 맞으니까 100으로 해줄게요. 그럼 재생해보면 A2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지금 키프레임이 다이아몬드 상태 등속 키프레임이라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얘도 그래프 조절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F9번 눌러주고요.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점 클릭할게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클릭해도 돼요. 여러 개 선택할 땐 드래그해서 잡지만. 그래서 오른쪽 하단 클릭,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점, 요 핸들을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럼 재생을 해보면 훨씬 찰지게 이렇게 샥, 샥, 샥 들어오죠? 다시 그래프 에디터 나가줄게요. 이번엔 오퍼시티 해볼게요. 오퍼시티는 투명도 조절하는 건데 여기 예제에 투명했다가 보였다, 투명했다 보였다 하면서 깜빡이잖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키프레임 찍힌데 한 중간쯤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초 강좌 요 글자 선택하고 오퍼시티는 단축키가 T예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트랜스폼 보면 앵커 포인트, 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다 앞에 글자로 돼 있잖아요, 단축키가. 근데 오퍼시티는 O가 아니라 T입니다. 기초 강좌 글자 선택하고 T 눌러주고요. 오퍼시티 시계 버튼 누르고 0 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서 100 하고 입력해서 엔터하고 다시 0 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가서 100 하고 엔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재생해보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깜빡일 때 계속 막 찍어도 되는데 키프레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다 잡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을 때 바로 붙여넣으면은 인디케이터 위치에 맞춰도 되기 때문에요. 원하는 위치에다 정확히 인디케이터 옮기고 컨트롤 V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한 요 정도쯤에서 들어가게 할 거라 여기다 인디케이터 두고 붙여넣어 볼게요. 저는 얘 등속으로 안 두고 F9 눌러서
가감속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굳이 그래프 조절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 샥샥. 그리고 이게 조금 느린 느낌인데 지금 이 키프레임 간격이 좁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이 넓을수록 느리게 진행되는 거예요. 간격 조절 해볼게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많으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간격 조절이. 그래서 한 번에 하실 때는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요. Alt 누른 상태로 맨 끝에 거를 이렇게 당겨줘요.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쫙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트랜스폼을 다 사용을 해봤고요. 이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프로젝트 파일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세이브 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S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우리 트랜스폼 배웠으니까 뭐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트랜스폼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여기 .aep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약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백을 끄고 저장한 파일을 열어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 저장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거를 영상으로 출력해서 뽑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